뚝섬 이야기. 이번 정차역은 뚝섬 유원지 역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면 뚝섬 유원지란 역이 나옵니다. 이 역에 내리면 대번에 눈에 들어오는 안내판이 있어요. 자벌레관 가는 길. 실제로 이 역은 자벌레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냥 통로를 따라 쭉 직진하면 되죠. 헌데 이름이 왜 자벌레관이냐? 길고 속이 텅 비어있는 게 꼭 자벌레를 닮았거든요. 자, 저는 뚝섬 한강공원 현장극 신출기물 시간여행자의 안내를 맡은 엿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벌레관에선 공연이나 전시가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터로 사랑받고 있죠. 이렇게 한강 매일 보면서 한강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오늘 연극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汉江真的很漂亮，而且这个演剧非常的有趣。 예, 너무 재밌었고요. 이 한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자, 이 자벌레관을 나가면 바로 한강이 바라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뚝섬 유원지죠. 그런데 뚝섬,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때는 태조 이성계가 막 조선을 건국했을 즈음입니다. 당시 뚝섬은 숲이 울창하고 야생동물이 아주 많았거든요. 심지어 호랑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이곳으로 자주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날도 이성계는 측근들과 함께 뚝섬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또 명중입니다. 명중이시옵니다. 사실 당시 태조는 늘 불안했습니다. 먼 함경도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양에서 기반을 닦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루빨리 한양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전체가 나를 임금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사냥에 나가면 더욱더 집중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렇게 한창 사냥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저긴 뭐지? 어떤 병사가 한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이상한 물체를 봤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크고 화려한 깃발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아무래도 보통 깃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전하께 바치세. 어? 우리 같은 사병들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괜히 이거 오해받는다고. 병사들은 그 커다란 깃발을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습니다. 깃발을 만져보던 태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다들 보아라. 이 깃발은 크기로 보나 문양으로 보나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한강을 통해 과인에게 내려보낸 것이다. 자, 이 깃발을 여기에 꽂고 당장 제를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사냥터는 갑자기 제사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꽂고 음식들을 차린 후 절을 올렸습니다. 이윽고 태조는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인은 먼 북쪽에서 났으나 하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노라.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서 선정을 펼치리라. 전하, 천세, 천천세, 전하, 천세, 천천세. 그 후로도 조선의 임금들은 뚝섬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럴 때면 화려하고 커다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때 세운 이 깃발을 한자로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독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헌데 이 한자 독이 민간에 잘못 알려져서 뚝이란 발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뚝도, 그러다가 뚝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조선시대의 뚝섬은 군마, 즉 전투마를 키우는 목장으로도 쓰였습니다. 땅 넓죠, 풀 많죠, 말목장하기엔 최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뚝섬은 유난히 말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자, 1번만. 양수 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3번만 스핑거스 뛰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긴 경마장입니다. 1954년 5월 8일 한국마사회는 뚝섬에 경마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야 미끈한 말들이 달리고 시설도 좋지만 당시만 해도 전쟁 직후라 경마장의 출발은 아주 궁색했죠. 우선 경주 말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싸니까요. 그러자 마사회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랑말을 쓰면 어떨까요? 칭기즈칸도 조랑말 타고 세계 정복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미끈한 경주마 대신 다리가 짧은 조랑말들이 경기에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달리는 경주로에는 채소밭도 있었다는군요. 우리 배추 망가지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아서들 해요. 그리고 관람대는 미제 깡통을 줄에 꿰어서 표시를 해놨고요.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요. 헌데 경마장이면 사람들이 배팅을 하잖아요. 즉 돈을 건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률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당률 계산기도 없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판 쓰면 되죠. 저희 다 주사는 수준급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경기 당일 마사회 직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주판 하나를 튕겨서 배당률을 계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헌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굿샷. 글쎄 1968년엔 이 경마장 한가운데 골프장이 들어섰지 뭡니까? 한쪽에선 말들이 달리고 가운데서는 골프를 하고, 그래서 마사회 직원들은 매일같이 골프공을 주우러 다녔다는군요. 혹시라도 말들이 공을 밟아 미끄러지면 말도 기수도 다치니까요. 아무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우리나라도 마사회도 빠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1989년 드디어 마사회는 과천에 최신 설비를 갖춘 경마장을 개장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뚝섬 경마장은 사라지고 골프장만 남았습니다. 그랬다가 그 골프장도 1994년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울시가 그곳을 멋진 숲으로 꾸몄습니다. 바로 서울숲이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추랑 무가 자라는 경주로를 조랑말들이 막 달리고 사람들은 미제 깡통이 달린 줄을 붙잡고 응원을 하고 책상 앞에선 마사회 직원들이 앉아서 미친 듯이 주판화를 튕겨 배당률을 계산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웃음이 나는 광경이죠. 그런데요, 웃음이 나면서도 왠지 코끝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요. 만약에 왠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면 뚝섬에 가서 한강을 바라보세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머리를 식히다 보면 새로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태조 이성계의 깃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